안녕하세요. 박영철입니다. 약속드린 대로 오늘은 314강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분묘기지권은 제가 처음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참 남의 묘를 얘기한다는 게 사실 썩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마침 화성시에 있는 물건 이거 아시죠? 여기 보시면 분묘가 한 6기, 7기 정도 있나 봐요. 뭐 저는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제가 뭐 여기 도로에 대해서는 여기는 건축법상 도로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건축허가 난다. 라고 했는데 문제가 있죠. 여기에 이제 첫 번째는 지분 경매. 모르시는 분은 바로 제 전 강의를 보세요. 전전 강의를. 두 번째는 지분이다. 첫 번째는 지분. 두 번째는 여기 묘. 그죠? 묘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도로 문제. 네 번째는 비선호 시설이 있다.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묘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뭐 분묘 깨트리기? 분묘기지권 깨트리기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좀 제가 봤을 때는 과장된 거고 이 물건을 주제로 해서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물론 진짜 악독하게 나가면 솔직히 분묘기지권 깰 수는 있어요. 근데 사람이 살다가 보면 어떻게 이렇게 막 악하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묘지에다가 무슨 뭐 저기를 한다든가 뭐 정말 악하게 나갈 수는 있지만 그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그죠? 그때 우리는 좀 순리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또는 협상을 통해서 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정말 나쁜 짓에서 남들한테 나쁜 짓에서 나한테 이득이 온다면 그것은 저는 다시금 자기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요 물건 분묘기지권인데요. 제가 볼 땐 이게 만약에 분묘기지권만 없다면 벌써 뭐 낙찰이 됐을 거예요. 낙찰이 됐는데 자, 첫 번째 여기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의심스러웠던 게 뭐냐면 아이고 이 분묘가 있는 토지만 이렇게 나왔잖아 이렇게요. 분묘가 있는 토지가 나왔는데 이 주위 공장들이 아마 등기부를 여러분께서 한번 떼보십시오. 저는 모르겠어요. 등기부를 안 떼봐가지고. 그런데 등기부를 떼보면 아마도 처음에는 한 사람 소유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팔고 하다 보니까 이 토지만 남은 건데 이 토지가 남은 이유가 분묘 때문에 남았을 것이다. 일단 첫 번째는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등기부 떼보면. 그런데 이제 이 토지주들이 토지를 팔려다 보니까 매매가 안 되는데 이 분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이 토지 소유자 유연교 묘지냐 유연고 묘지냐 또는 무연고 묘지냐 무연고 묘지 같은 경우는요 해결하기가 쉽죠. 단지 시간이 뭐 6개월 정도 또는 1년 정도 소비될 뿐이지 무연고 묘지는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연고 묘지예요. 유연고 묘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이 토지주의 승낙을 얻어서 이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있을 거고 타인이죠. 그리고 이 토지 소유자의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타인의 소유일 경우에는 그죠?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죠. 단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매장을 했다고 한다면 그죠? 2001년 이때가 바로 장사에 관한 법률이 새로 생긴 연도예요. 그리고 토지수의 이 토지 소유주의 분묘를 하더라도 경매나 기타 매매 어떤 그 분묘를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그죠? 그런 걸로 해서 누군가 낙찰을 받는다면 또는 매매를 한다면 그런 특약 없이 분묘 기지권은 인정되는 거죠. 그런데 자 이제 제 교재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분묘 기지권 깨트리기 뭐 그렇게 많이 하는데 솔직히 깨트릴 수는 있어요. 진짜 악하게 나가면 깨트릴 수 있어요. 이 분묘 한 기를 수호하는데 몇 제곱미터인지 아세요? 30제곱미터예요. 30제곱미터. 30제곱미터면 9평 정도 되나요? 9평? 9평이면 결코 적은 평수는 아니에요. 그러면 구게 여기 여섯 개가 있다고 그래. 6, 3, 18. 180제곱미터네. 180제곱미터. 그러면 60평이네, 60평? 그죠? 60평 정도 되죠. 60평 정도만 내가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법조문 지금 보여줄 거예요. 보여드리는데, 자, 그럼 6기면 6, 3, 18, 180제곱미터죠? 맞나? 30제곱미터니까. 3, 6, 18, 180제곱미터죠? 그럼 180제곱미터면,
60평 정도. 그죠? 약 60평. 60평 정도만 내가 인정해주면 되는 거긴 해요. 사실은. 그죠? 근데 이게 이제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참 좋지, 이렇게. 그죠? 내가 이제 서로 유인할 수 있는데, 정말 이렇게 악하게는 하지 마세요. 뭐 옆에 뭐 울타리를 친다든가, 울타리 쳐서 뭐 염소를 기른다든가, 뭐 이렇게 악하게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일 거예요, 아마. 염소도 못 키워요. 그죠? 남한테 이렇게 분묘를 가진 분한테 좀 악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지금부터. 자, 그럼 제 교재를 먼저 볼게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한번 등기부를 봤어요. 토지 등기부를 보니까, 이게 1999년 6월 2일 날 지분대로 저기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이 묘를 아마 상속일 거예요. 상속. 증여를 했고 99년 이전에 아마 타기하신 것 같아요. 이분께서. 그러면 벌써 20년이 지났죠. 타인의 묘라 하더라도 그죠? 타인의 묘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은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분묘가 됐냐 안 됐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교재를 볼게요. 자,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이제 판례를 제가 몇 가지 적어봤는데 일단은 뭐 지류에 대한 판례가 세 가지가 나왔어요. 지금 지류에 대한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할 때는 그죠? 그 분묘 그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분묘 지료를 청구할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 지료가 대부분 임야잖아요. 임야는 지료가 되게 싸요. 임야는 2%, 많이 주면 3%, 판결이 그렇게 납니다.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한 3%, 4%,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한 5%, 요렇게 나요. 요렇게 법원 판결에서. 그러다 보니까 임야 같은 경우는 되게 싸죠. 5억에 낙찰받은 50, 1년에 1,000만 원. 그래도 세네? 뭐 나름 괜찮겠습니다. 그래도 지료 청구에도요. 어쨌든 뭐 얘기가 따라서 흘렀는데 지료 청구에 관한 판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했을 때 이제 분묘를 관한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이제 지료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토지를 양도했잖아요. 특약이 없이 뭐 분묘를 내가 파간다 아니면 뭐 이장한다라는 특약이 없이 했을 때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그죠? 이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매로 자 내가 이제 만약에 아까처럼 요거 토지가 있는데 이 분묘가 이 토지 소유자일 거야. 이것도 A, 이것도 A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전체가 경매로 딱 넘어갔을 때 그죠? 이때는 이때도 역시 취득한 자가 지료를 받을 수 있는데 경매 청구된 날부터 내가 확정 판결 난 후부터 저기 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2년분의 차임이 나왔는데 2년분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는 법정지상권이죠. 이것도 일종의 법정지상권을 해지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지료에 대한 판결이 세 가지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금액은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금액은 안 나와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이것도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우리가 보통 법조문을 보면 2기의 차임 또는 2년분의 차임, 2년의 차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2기의 차임 이런 것은 되게 중요해요. 상가나 주택 특히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2년분의 차임은 이제 법정지상권이나 또는 지상권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2년의 차임이라고 하고 보통 2기 차임이라고 하면 보통 상업시설을 많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판결을 받을 때도 판결을 잘 받아야 돼요. 뭐 1년에 얼마의 판결을 청구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그죠? 매달 얼마를 청구합니다. 그래야지 한 달이면 1기잖아요. 2기, 3기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팁도 제가 나중에 강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2년분의 차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1년의 차임이 100만 원이야. 2년 동안 차임을 연체한다는 게 아니라 2년 분의 차임이에요. 2년 분의 차임. 그러니까 2년이면 얼마죠? 200만 원이죠. 200만 원 상당을 체납하게 되면 법정지상권이나 이런 분묘기지권이 그러니까 금액이 그렇게 정해졌다고 했을 때 2년 분이에요. 2년 분. 2년 분입니다. 2년 분. 자, 그래서 볼게요. 교재를 보면서 이제 설명드리는데
2001년 이후에 장사법이 시행된 이후에 분묘기지권은 시효취득이 인정이 안 돼요. 2001년 이후에. 그러니까 2001년 1월 13일인가? 모르겠네. 이 이후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안 됩니다. 30년에 한해서 분묘를 쓸 수 있지만 플러스 30년, 최장 60년까지밖에 분묘를 못 써요.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했을 경우에 위장을 해야 돼요. 그 이후에는. 그렇죠? 그래서 자, 타인 토지 소유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원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서 이거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시효취득이 되거든요. 시효취득이 평원 공연해야 돼요. 승낙 없이 설치한 경우에는 20년 동안 평원 공연하게 유지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승낙이 있었다고 한다면 토지주에 승낙이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분묘기지권은 성립되겠죠. 2001년 이전에는요. 그렇죠. 자, 그럼 한번 또 다시 한번 내려볼게요. 그래서 2001년 1월 13일 13일 맞네.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장사법이 이제 시행되면서 매장한 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 신고해야 돼. 안 그러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려면요.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려면 첫 번째, 이렇게 적법한 절차를 밟은 자만이 분묘기지권 신청 가능하고, 단 이것은 2001년 1월 13일 이전이라는 얘기예요. 1월 13일 이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이 해당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면 분묘기지권 성립 안 됩니다. 그죠? 절차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묘기지권 설치가 절차라는 게 뭐죠? 여기서 또 이걸 갖고 또 여러분들 또 이거예요. 신고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그죠? 행정적인 책임이에요. 행정적인 책임. 과태료 책임이라고. 과태료. 신고 안 해도 돼요. 저희 부모님 두 분께서 이제 다 8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누가 자기 토지에, 저도 선산에다 모셨거든요. 자기 토지에 또는 남의 토지에 매장을 하면서 부모님이나 또는 조상들을 모시면서 군청이나 면사무소에 신고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저도 신고 안 했어요. 제가 볼 때는 99.9% 신고를 안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적법하지 않은 경우가 뭐냐면, 이 신고의 의무,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승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승낙. 토지 소유자의 승낙하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거 갖고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짜증나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정리를 한번 여기서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조금 있다가 분묘기지권의 위법행위 찾아보기 이제 나왔는데, 정리를 해보면 지금까지 했던 거 보면 장사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적법하게 설치된 분묘는 보호하지만, 보호한다는 게 분묘기지권을 인정한다는 게 아니에요. 영구 무한대로 분묘기지권을 인정한다는 게 아니에요. 30년 플러스 30년이에요. 타인 토지에 함부로 또는 몰래 불법적으로 설치한 분묘는 법률적으로 보호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뭐 이후에 설치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죠? 13년 이후에 13일 이후에 이전에 묘가 있어. 그러면 여러 가지 확인해 볼 내용들은 많죠. 자, 그럼 볼게요. 여기서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여부. 아니, 대부분 뭐 시골에서는 그냥 써. 그러다가 이제 대부분 다 돌아가셨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 자손들이, 조상님들이 계시고 자손들이 그 선산을 소유한다든가 뭐 그랬을 거죠.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이렇게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때문에 대부분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자손들한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죠? 자손들은 뭐 노냐 예스냐 반반씩 얘기하겠죠.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시골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사람들의 정이 있다 보니까 뭐 내가 쓰라고 했어요. 우리 아버님이 쓰라고 했대요. 뭐 그렇게 얘기하면 뭐 게임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원 공연하게 점유를 했는지 여부예요. 그죠? 토지 소유자의 반대에도 뭐 분묘 설치했는지, 아니면 분묘 설치 기간이 20년이 되기 전에 토지 소유자와 분쟁이 있었는지, 요것도 한번 따져봐야 돼요. 평장 또는 암장 등의 방식으로 모르게 뭐 분묘를 설치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우 상당 기간 방치돼서 이제 멸실된 분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분묘기지권 성립 안 된다고 하지만 분묘기지권 성립됩니다.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유골이 존재하고 그죠? 그러니까 봉분이 멸실됐다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고 원상 회복이 가능하다면 그죠? 일시적인 멸실이라고 봐가지고요. 분묘기지권이 형성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분묘기지권은 원칙적으로 종손이 주장해야 돼요. 종손이 두 가지 판례로 나눠요. 두 가지 경우로 나눠요. 종손이 주장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수호와 봉사를 직접 하고 있는 사람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원칙은 종손이 민법에서 얘기하는 종손이 주장을 해야 돼요. 제3자 또는 종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주장을 하게 되면 분묘기지권 성립 안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또 여섯 번째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여기 다섯 번째 분묘기지권의 사용 범위 한 기당요 30제곱미터예요. 30제곱미터. 뭔 말인지 아시죠? 9평이라는 얘기예요. 9평. 그러면 나머지 처리 문제는 여러분들께 맡길게요. 아까 같은 경우. 그다음에 분묘 설치 제한 지역이 있어요. 장사법 17조. 그러니까 요것은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요런 지역에다가 분묘를 설치했다. 이것은 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이장을 주장할 수도 있고 이장을 시킬 수도 있어요. 뭐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주상공 지역에는 원칙적으로 분묘가 설치가 안 돼요. 2001년 1월 13일 이후에는요. 그다음에 특별대책구역 수변이 뭐야? 수변구역이에요. 오타 났네. 수변구역, 그다음에 접토구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산림보호구역, 보존구규림, 백두대간보호. 이것은 장사법 17조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장사법 17조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사방지, 군사시설 및 군사보호구역 이런 데도 역시 분묘를 설치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법들을 보다 보면 이런 제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분묘를 보면 이걸 볼게요. 자, 요거죠. 요건데 자, 이 분묘가 이 전체가 몇 평이죠? 이게 1600평이죠. 1600평 중에 근데 이게 참 이게 너무나 이렇게 많이 분포돼 있어가지고 이것도 참 문제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 30제곱미터. 그럼 사실은 이게 좀 쓸모가 없는 땅이거든요. 차라리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쪽 한쪽으로 아니면 이제 산 쪽으로 이렇게 이쪽이 좀 높더라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조금 약간 좀 이장이 가능할란가 모르겠는데 이장도 안 되죠. 장사법에 새로 바뀐 장사법에 되면 이장도 힘들죠. 다른 데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 가능하다면 한쪽으로 이렇게 모시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면적을 개발한다든가 그죠? 안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요것은 만약에 이제 이게 타인 소유 아니면 토지 소유자의 묘지라 하더라도 둘 다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됐다고 한다면 분묘기지권은 인정된다. 근데 무연고 묘지라면 얼마든지 해결책이 있다. 요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이거 만약 입장하시려면 충분히 조사해 보시고 그죠? 그리고 이 분묘를 가진 분들하고 협의가 가능한지 그죠? 만약 낙찰 입찰을 들어갈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미리 이제 분묘를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계약서를 미리 써놓는다든가 그죠? 한쪽으로 이렇게 이장을 할 수 있으면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나쁜 마음 먹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죠? 여기다 이렇게 철조망 쳐서 여기다 뱀도 키우고 그러지 마시고 진짜 인간적으로 할 도리가 아니죠. 그죠? 벌을 키운다든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정말 그런 방법을 알려준 사람들은 3대가 빌어먹습니다. 좋게 합의를 봐서 이 분묘기지권을 좀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